코로나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마스크가 필요 없는 그날까지 일상을 되찾는 그날까지 우리가 간다. 코로나 버스터. 코로나 잡으러 나왔습니다. 코로나 버스터즈 1호 중앙대학교 약학과 설대호 교수님, 2호 과학 전문 코로나 전문 기자죠, 강혜경 기자. 그리고 3호 아닙니다. 그냥 최지은 아나운서 나왔어요. 왜냐? 전문성이 좀 떨어져서 코로나 버스터즈 임명이 힘들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민망하네요. 민망해요? 저도 라면 끓일 수는 있어요. 그 정도 수준은 되지 않습니까, 설 교수님? 아, 라면 끓이고도 남습니다. 뭐 짜장면 할 기세입니다. 자, 오늘도 코로나19 얘기해 볼 텐데 이거 이제 개편이라고 새롭게 튼 거잖아요. 그렇죠. 강 기자 목소리는 없어요. 지난주에 빠졌기 지난주에 때문에. 제가 빠져가지고. 네. 잽싸게 만들었어요. 근데 한참 토론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여기서 건 전화하면서요. 그래서 설 교수님과 저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도 같이 만들었잖아요. 여기 원래 주인장이시니까요. 네. 앵디는. 예. 자, 50원의 유료 문자 샵에 0951 그리고 TBS 앱으로 코로나19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어제 하루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65명입니다. 사흘 연속 400명대인데, 자, 어떤 상황이에요? 예, 그렇게 상황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우선 확진자 수도 계속 약간 는 상태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고요. 이게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검사 건수를 늘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진자 수를 빨리 잡아내는 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게 적어도 아마 20에서 25% 수준이 될 겁니다. 거기에다가 곳곳에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규모가 크고 작은 집단 감염, 또 집단 감염으로부터 파생되는 지역 감염,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관찰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 기자는? 네, 저도 거의 같은 의견인데요. 이제 2달 가까이 거의 300명에서 400명대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확진 환자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2달 동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검사 건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방역의 고삐도 조금 느슨해지고 일반 시민들도 뭐 방송을 들으시는 애청자분들 포함해서 약간 코로나 상황이 좀 좋아지는 것 아니냐라고 약간 해이해지고 있는 마음 상태잖아요. 우리들을 확인해 봐도.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우려가 되냐면은 실제로 300명, 400명대에서 정체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은 검사를 적극적으로 하고 많은 분들이 방역에 좀 더 신경을 쓰면은 훨씬 더 확진 환자가 지역 사회에서는 더 많지 않을까 걱정을 하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도 이거 지금 심상치 않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오늘 기사 읽은 것 중에 네. 미국의 연구기관에서 발표를 했다는데 마스크를 쓰면서 사람들의 면역력이 높아졌다. 이유가 뭐냐면은 이 기도 안에 섬모가 이 바이러스를 이렇게 걸러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던데 동의하세요? 일견 일리가 있을 수는 있어요. 우리 코하고 특히 이제 코 안으로 뭐가 있냐면은 이 섬모라 그래서 조그마한 털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계속 바깥쪽 코털이죠, 코털. 코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안쪽으로?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바깥쪽으로 운동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외부에서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공기를 타고 들어갈 때 그것이 걸러주면서 가래와 같이 묻혀가지고 나중에 바깥쪽으로 배출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항상 몸은 적당히 자극을 계속 받으면 몸이 적당한 수준의 면역을 유지를 하게 되거든요. 과도하기 때문에 감염에 걸린다든지 과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침범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면 기본적으로 마스크가 한번 걸러주면서 두 번째 우리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자극은 자극대로 되면서도 위해가 될 만큼 큰 자극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몸이 계속 조그만 자극을 통해서 튼튼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르신들이 흙도 좀 주워 먹고 그래서 병분에 노출되고 해야 튼튼해진다. 예. 이게 사실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일리가 아니거든요. 있다. 일리가 있거든요. 역시 교수님이라.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진짜 맞다. 어렸을 때 흙을 드셨어요? 그건 아닌데 거제도 시골에서는 예. 시골에서는 막 흙 만지고 놀고 하면서 네, 그렇죠. 그렇게 그런 사실 얘기 노출이 있죠. 되는. 네네. 요즘에 A형 감염만 하더라도 오히려 생활 환경이 깨끗해져서
A형 간염에 걸린다. 많이 들어보셨을 예.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꾸 자극이 되고 노출이 되어야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 던지셨는데요. 아마 방송 들으시는 애청자분들도 이번 겨울 지나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평소에 겨울이면은 감기를 달고 사셨던 네네. 분들 네.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겨울에 그런 분들 거의 10명 중에 봤어요, 9명 진짜. 정도는 감기 아마 앓지 않고 지나가셨을 저도 겁니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무엇이냐면 1월이나 2월에는 감기를 한 번씩 꼭 앓았던 기억이 나는데 올해는 깨끗하게. 그래도 이게 마스크 덕인가. 마스크 때문에. 그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차적인 효과는 마스크 효과고요. 두 번째는 평소에 손 씻기도 잘 하게 손 되셨잖아요. 그 두 가지 효과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면은 뭐 올해 겨울은 뭐 이번 겨울보다 훨씬 나을 테고 내년이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에서 극복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도 본인이 평소에 호흡기 질환을 자주 앓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겨울을 반면교사 삼아서 겨울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다녀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한 청취자께서요. 1308님 아나운서님 최지훈 씨 웃음소리에 졸음이 확 깼습니다. 그 웃음으로 코로나도 확 날려 보내주세요. 다시 한번 웃어주세요. 날아간다. 코로나 날아가. 아 이렇게 웃으라고 웃는 건 뭐지? 한 청취자가 또 PC방 강아지 3년이면 비트코인 채굴한다는데 최지은 아나운서님도 인정 좀 해주세요. 예. 2년 남았습니다. 네. 예, 1년 했으니까 2년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전문성이 있으면 다음 주쯤에 3호 버스터로 한번 임명을 해드릴게. 아니 됐어요. 됐어요? 예, 네. 사양하겠습니다.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논란이었었는데 드디어 결정이 났습니다. 65세 이상 맞는 걸로. 네, 맞습니다. 그 사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몇 차례 강조해 드렸지만은 안전성이나 효과성에 문제가 있었다라기보다는 65세 이상 환자들의 임상 시험 데이터가 약간 부족했기 때문에 2월 11일 날 65세 이상 접종이 보류 결정이 났었었는데요. 이제 한 달 만에 65세 이상에게도 접종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가장 유력한 근거는 이제 영국에서 나온 데이터인데요. 영국에서는 12월 8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고 1월 4일부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영국에서는 주로 누구한테 접종을 했냐면 70대, 80대 이상의 고령자들한테 주로 접종을 했어요. 네. 그래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지는 3개월이 지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지는 2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국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2월 15일까지 화이자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114만 명을 반으로 나눠서 화이자 백신 접종한 사람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한 사람들의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본 거죠. 그랬더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주로 접종한 70대, 80대 이상의 고령자들의 입원율이 무려 94% 떨어졌다라는 사실을 그런 데이터를 확인하게 뽑아낼 수 되었습니다.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정도 데이터면은 예. 우리나라에서도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겠다 해서 이제 결정을 한 것이죠. 근데 말입니다. 예. 오늘 어디 기사 또 보니까 유럽의 뭐 덴마크나 뭐 라트비아나 이런 5개국, 오스트리아 이런 데는 또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금지했다 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이제 그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랑 약간 사정이 비슷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유럽 몇 개 나라들도 마치 우리나라처럼 65세 이상 데이터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65세 이상 혹은 50세 이상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보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보류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혹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안전성이나 효과성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정부가 보류를 한 것 아니야? 라고 이제 편견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영국에서 좋은 데이터가 나오니까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등에서 그러니까 유럽 여러 나라들에서 다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고령자 접종을 허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접종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사망자들이 백신 접종 후에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사망자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편견을 가진 시민들이 백신을 접종하고 난 다음에 사망자까지 나오니까 나 아스트라 백신 안 맞을래라는 분위기가 생겨가지고 정부에서도 인과관계를 좀 명확하게 해서 다시 설득을 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잠깐 보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뭐 강 기자 모르는 게 없어. 그냥 즉석 질문에 질문 즉답. 자, 사탕 하나 드릴게요. 청취자분이 준 질문이에요. 별나무님께서 어제 맘카페에서 본 기사인데요. 20대 병원 종사자 사촌 동생이 주사를 맞고 하반신에 문제가 생겼다고. 네, 기사도 많이 났던 그 거죠. 전주에 건강 검진도 받았는데 건강했다는데 주사 맞고 구토 증상이 생기면서 갑자기 그렇게 됐다는
있다라는 기사였거든요. 이거를 본 카페 사람들이 주사 안 맞고 싶다고 댓글을 달고요. 이거 가짜 뉴스일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청와대 뜨거운 이슈입니다 지금. 예, 이게.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제 가족 중에 한 분이 올리신 네. 이야기 내용인데요. 이거는 아직까지 이제 조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척수염일지 아닐지는 일단 모르는데 올린 가족분이 척수염이라고 하는 용어를 일단 썼어요. 그래서 이제 척수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언론에서 막 보도가 되고 있는데 잠깐만요. 교수님 척수염이 이제 허리 아, 뼈 안에 뼈 골수. 안에 네. 뼈 안에 신경 다발이 흐르거든요. 네, 네. 그것을 척수라고 하고 예. 척수에 염증이 생긴 것을 척수염이라고 합니다. 그러는데 이제 백신에 의해서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백신이든지 상관없이 백신이 일으키는 것 중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아나필락시스라는 것도 있고 신경마비도 있고 또 길랭바레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척수염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으신 분인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의해서 척수염이 생겼는지 아닌지는 아직 조사 중입니다. 네. 다른 백신도 여전히 방금 말씀드린 아나필락시스, 길랭바레, 척수염 이런 걸 일으킬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일에 이분이 척수염이라고 하면 첫 번째 사례가 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정말 척수염이 백신에 의해서 생긴 건지 안 생기는 건지는 아직 모르고 있고 건강한 20대인 것은 맞는데 이것은 더 정밀한 조사, 확실한 네. 조사가 있은 이후에 아마 상당히 중요한 첫 번째 얘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 상당히 신속히 또 정밀하게 정확하게 조사 후에 국민들께 브리핑을 할 것으로 지금 생각이 조사 됩니다.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조사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는 걸 하고 제가 질문이 하나 생겼는데 각 나라에서 이렇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와 뭐 파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 아나필락시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오는 경우를 이 우리 질병청 같은 데서는 다 각국이 다 그거를 자료를 공유합니까? 아니면 외신 기사로만 봐요? 어떻게 해요? 우선은 그 당국에 접속을 하면 아마 그 당국에 예를 들면 우리 질병청에도 접속을 하면 우리 질병청이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각국도 자료를 공유하기도 할 거고요. 공개를 한다고요? 또는 WHO에 가입돼 있는 국가들은 조금 시간이 늦기는 하지만은 WHO가 그런 거를 계속 취합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언론으로도 공개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방역 당국은 다 전 세계가 공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또 다른 하나는 사망인 경우에는 좀 더 빨리빨리 그러니까 부작용이라고 하면 사례가 워낙 많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것을 실시간으로 다 다루기는 어렵긴 하지만은 사망은 원인이 뭔지 상관없이 결과로서 사망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망은 비교적 단순한 자료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한 1,700만 명 이상이 접종을 했을 때 사망자가 백신과의 인과관계는 없는데 1,700만 명 정도가 접종을 했을 때 우리처럼 백신 접종 이후에 사망자가 402명이 나왔습니다. 네. 우리보다 많이 나왔죠. 접종 수가 많으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도 250만 명 정도 접종한 순간에 사망자가 120명 정도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관찰되고 있는 15명의 사망이 우리가 지금 거의 50만 명을 접종했는데 15명 정도 사망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사망한 거는 맞지만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에게서 백신에 의한 인과관계가 없다. 이것이 지금 결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생긴 사망 사례는 당국이 심층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차분한 마음으로 좀 지켜볼 필요 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그런 거예요? 인과관계가 없는 걸로 나온다?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도 그렇습니다. 예, 2037번님이 제가 신장을 이식받은 환자인데요. 이번에 코로나 백신 맞아야 할까요? 아직 주치의 선생님께 여쭤보진 않았습니다. 일단은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장기를 이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면역 억제제를 계속해서 복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면역 억제제를 복용을 하면서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어느 쪽이 더 이득이 큰지를 그건 주치의 선생님과 한번 상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튜브로 어떤 분이 코딱지를 먹는 애들이 더 건강하다라는 연구 조사 결과가 있다네요. 라고 주셨는데. 조사 일리가 있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사도 있나 봐요. 왜냐하면 코딱지는 몸에서 배출해낸 그 공기를 통해서 네. 들어가는 병원균에다가
코딱지를 만드는 성분이 얽혀져서 코딱지라고 하는 걸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예. 사실 코딱지를 실험실에서 분석을 해보면은 각종 병원체들이 그 다 있거든요. 분석해 보셨나 봐요. 그건 예. 아닌데. 그러는데 그것도 코딱지를 먹는다 그러면은 그런 정도를 먹으면 병균에 안 걸리지만은 예. 그런 자극에 의해서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하는 있다. 건 충분히 개연성이 설명이 있다. 가능합니다. 네. 예, 여쭤볼 게 또 있는데 인플루엔자를 접종하면 저는 일주일 정도 누워서 끙끙 앓습니다. 0093번님. 그래서 지금은 그 독감 백신을 안 맞나 봐요. 근데 코로나 예방 접종하고도 이러면 어떡하죠? 라고 주셨어요.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하고 나서도 이제 그런 종류의 부작용을 앓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래서 근데 사실 그 이미 접종을 하신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분들에게 접종 후에 이제 어떤 부작용들이 나타났는지를 확인을 해보면은 이제 일관된 패턴이 보이는데요. 이게 외국이나 우리나라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 화이자 백신도 사실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독감 백신보다는 부작용의 정도는 더 셉니다. 네. 일반적으로 더 세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노인보다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보다는 젊은 분들이 더 부작용이 셉니다. 젊은 분들이 부작용이 더 세고요. 그리고 또 이건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지점인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2번 접종하잖아요. 네. 첫 번째 접종했을 때 부작용이 더 세고 두 번째는 부작용이 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 화이자 백신은 또 반대입니다. 예. 화이자 백신은 첫 번째 접종했을 때는 부작용이 심하지 않는데 두 번째 접종했을 때는 부작용이 또 심하다고 합니다. 그런 데이터들이 지금 각국에서 쭉 쌓이고 있나 네, 보죠. 쭉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대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예.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코로나 후에, 버스터즈 1호, 2호 또 설명 잘 들었고요. 예. 그냥 그냥, 버스터즈 예. 태준 씨. 자, 청취자 여러분 여기까지 코로나 버스터즈 하고요. 잠시 후에 코로나 힐링 콘서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의 아주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서 한 번 오늘 더 모셨어요. 클래식 기타 듀오 비토 밖에서 지금 대기 중이고요. 청취자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시각 3시 29분입니다. 체육과 가르치는 라디오 코로나 힐링 라이브 콘서트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연주부터 듣겠습니다. 네, 오페라 호모아 인생 중 스페인 무곡 1번 마누엘 데 파야 클래식 기타 듀오 비토의 연주로 함께하겠습니다. 박수.
기타 듀오 비토. 자, 남매 듀오죠. 서울대 음대 피아노 전공, 피아노 참 기타 전공. 자, 오빠부터 먼저 청취자분들 두 번째 나오셨는데 인사 좀 해주시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매 기타 듀오 비토 마이크에 좀 이성준이고요. 가까이 대. 네, 죄송합니다. 남매 기타 듀오 비토 이성준이고요. 이렇게 2달여 만에 다시 네.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생을 맡고 있는 이수진인데요. 오늘도 또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생을 맡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동생. 혹시 지금- 밖에 지금 누구신지 밖에 보이세요? 저기 서 계시는 저 분? 교수님. 아, 네, 어, 함순호 함순호 선생님. 네. 저분이 이제 이 뒤에 프로그램 진행자 분이신데 밖에서 연주 듣고 감탄을 하셔가지고 아. 대기하다가 들어오셨어요. 저희 너무 존경하는 선생님이셔서 오. 네, 이따가 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분이 저 네. 아호가 그거 아니 기달. 기타의 달인. 기타의 달인. 기타의 달인. 네. 함춘호 교수님 저 칭찬 들으니까 두 분 기분이 어떠세요? 정말 영광입니다. 사실 고통대 영광 존경하던 그런 예. 선생님이신데 이렇게 또 정말 뜻하지 않게 만나서 반갑기도 하고 또 칭찬도 해주셨다고. 예. 저기 영광입니다. 다음에 말이에요. 함춘호 포크송에 나와가지고 아. 저 함춘호 교수님하고 비토 남매 듀오가 한번 배틀? 배틀 한번. 밖에서 안 된다고. 안 한대. 강력하게 지금 안 한다고 엑스포시라고 표시를 함춘호 하셨어요. 씨가.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입니다. 허리케인 라디오가. 예, 자 이렇게 허리케인 라디오에 2달 만에 나오셨는데 그때 네. 나오고 나서 주변에서 좀 들었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생각보다 많은 예. 분들이 연락을 주셔갖고 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유튜브로도 또 많이 보셨다고. 맞아요. 네, 예. 그래서 너무 또 기뻤어요. 저기 생각보다 많은. 설대호 교수님하고 강양우 기자도 좀 참겨 좀 해주세요. 두 분이 그냥 완전 방청객처럼. 그러니까 너무 그냥 박수무대처럼 교수님. 앉고 앉아 계셔가지고. 거제도에서 제일 좋은 중학교 나오신 분. 저희 작년엔가 이제 네. 고제도로 연주를 갔었는데. 그래요? 네. 예. 거제도에 그 연주회 시설도 꽤 잘 돼 있는데. 네, 그죠? 네. 거제 잘 문화예술회관 돼 뭐 이런 있어요. 데서 네, 또 연주했었어요. 강 기자도. 여기 목포 출신이에요. 뭐 이렇게 개면쩍게. 저는 그 지난번에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 이후에 제가 그 유튜브에서 두 분이 연주하시는 곡을 찾아가지고 검색해봤어요. 제 플레이리스트에 넣어놓고서 이제 이동하면서 계속 듣고 그래요. 오. 네. 진짜임? 감사합니다. 네, 진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자마자 굉장히 네. 반갑게 인사드리고 네. 그랬어요. 맞아요. 립 서비스 아니? 아닙니다. 저 립서비스 같은 거 안 합니다. 두 분이 남매가 예. 연주를 제가 옆에서 다 봤는데, 야 진짜 단 한 번도 이 틀리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동생분은 베이스 역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 네.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받쳐주는 그죠? 역할들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오빠는 이제 멜로디라는 포스트 그런 개념으로 하시는 건데, 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안 떨고 이 프로들한테 이런 질문들이 죄송한데 근데 다른 거보다 이제 저희는 기법이 뭐예요? 사실 틀리지 않고. 익숙해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약간은 무대 공포증에 가까울 정도로 이제 긴장도 많이 하고 있었구나 그런 실제로 게. 예. 이제 심장 박동 소리가 너무 커서 이제 제 귀에까지 들릴 정도로? 네, 두근두근했었는데 무대에 올라갔을 때 네, 이제 자꾸 쓰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게 무마된 것 같아요. 점점 네. 익숙해지고 제가 네. 피아노 배운다 그랬잖아요. 네. 피아노 레슨 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제가 마이웨이를 끝까지 연주를 못 해본다.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틀리는 대목도 잘 건너가는 것도 기술이다 이런 얘기 하던데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전에 있어서 네, 그러니까 틀리지 않은 척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스킬 중에 하나라서 원래 그런 척. 네, 원래 그런 곡인 듯 네. 그 상대방이 그렇게 뭐 형이 아니 오빠나 아니면 네. 동생 그렇게 약간 그 능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네. 그렇게 할 때는 알아채나요? 아 틀렸는데 무조건 저렇게 알죠. 그러니까 아, 수진이 아는구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네. 저도 당연히 알지만 수진이 같은 경우도 무대에서는 이제 저희끼리 좀 가까이 앉아서 보이니까 그러면은 순간 이렇게 딱 째려보거든요. 거기 순간 네, 그 눈길이 딱 느껴질 때가 있어. 또 광선이. 두 분도 그렇구나. 신기하네요. 청취자분 한 분이 설 교수님은 동네 이장님 같네요. 인상이 너무 푸근하시다라고 네, 주셨는데. 거제도 이장님이 아니시고요. 예. 중앙대학교 약학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수진 씨가 나와서 긴 생머리인데 이렇게 머리를 흔들어가면서 헤드뱅잉을 했었잖아요. 네. 이게 박자를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습관처럼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리듬을 타다 보니까 그게 같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두 습관적으로. 분이 기타 예. 연주를 하다가 제가 또
유튜브로 본 게 있었는데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를 네. 캘리팬이야? 여보세요. 캘리포니아. 너 정말 그럴 거냐? 근데 한 오케스트라 전부 그 기타를 네네. 그 영상 보셨어요 혹시? 보지는 못했는데 요즘에 기타 오케스트라도 많이 하고 한 있고. 30명 네. 이상 되는 분들이 호텔 기타로만? 캘리포니아 네. 연주를 하는데 어때요? 모골이 송연해지더라고. 진짜요? 야,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기타 오케스트라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들어봐야 되겠다. 네.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기타도 그 파트가 좀 나눠져 있어서 예. 이제 저희가 연주하고 있는 기타보다 더 큰 베이스 기타도 있어서 저음역대도 이렇게 더 보강해주고 그런 식으로 다 네,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기타도 다르고. 파트가 네, 네, 조금씩. 좀 나눠져 있어서 그렇게 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곡은 어떤 걸로 들어볼까요? 네. 저희가 두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카바티나라는 곡이고요. 이 곡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영화 디어 헌터의 OST로 삽입이 되어서 저에게 좀 잘 알려진 곡이기도 한데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영화 디어 헌터는 베트남전을 좀 다룬 영화여서 영화 자체는 조금 무겁고 좀 어두운 것이 특징인데 곡만큼은 굉장히 좀 따뜻하고 감미롭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주연이 누구? 주인이 누구냐고요? 저 닮은 그 영화 배우. 짐 캐리?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자, 일단 연주 듣겠습니다. 디언터 중 카바티. 혹시 로버트 드니로를 얘기한 아, 거예요? 로버트 드니로. 정말 왜? 안 닮았어요. 무슨 말씀?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자, 연주 듣겠습니다.
힐링 그 연주 정말 잘 들었습니다. 자체다라고 예. 송병희님께서 주셨어요. 힐링 그 자체. 네. 예, 별나무님께서 아는 곡이다. 기타 선율에 오늘의 시름이 씻겨 내려가는 듯하다고 일하다 말고 지금 손 놓고 힐링 중이라고 주셨고요. 0713님은 지금 라이브입니까? CD 튼 겁니까? 라이브입니다. 라이브. 예, 너무 좋다고 보내셨고. 감사합니다. 자, 2839님은 기타는 작은 오케스트라다. 베토벤? 베토벤이 이런 오락을 네. 그런 진짜요? 말씀을 남기셨어요. 진짜로 남겼어요. 네. 어떤 의미로 그랬을까? 이게 파트가 나눠져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보통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그런 다른 오케스트라 악기들은 조금 이렇게 단선율로 보통은 이루어져 있는데 기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악기로 마치 피아노처럼 화성적인 부분이나 다채로운 음악을 좀 표현할 수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남겼던 것 같아요. 베토벤 형님이 그런 어록을 남기셨구나. 베토벤 씨가 몇 년생인지 아세요? 제가 숫자에 약해서 1770년. 70년 개띠. 70년. 70년 개띠. 모차르트. 56년. 1756년. 죄송합니다. 이런 거 좋아하세요. 아, 예, TMI라고 하죠 요새 말로. TMI 뭔지 아세요? 투마치 인포메이션. 여보세요. 오, 사탕 하나 드세요. 사탕 하나. 셀프로 빼서. 됐어요. 설 교수님은 무슨 생각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 제가 이 디어 헌트 영화를 네. 고등학교 때 처음 봤거든요. 그래 고등학교가 학생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영화예요. 이 영화가 맞아요. 이게 휴머니즘 영화고 네. 이런 거라서 굉장히 어려운 영화인데 우리 동기들이 다 힘들어하는 영화인데 저는 너무 그때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아, 그러니까 나는 이해했다. 아니, 나는 그게 이해 아니라. 못하는데 나는 이해했다 이거잖아요 지금. 아니 깨알같이 자기 자랑. 아니 그런 의도는 아닌데 영화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그 추억이 있거든요. 네. 예. 이 영화 보신 분들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미국 그 동북부의 어떤 철강 도시 피츠버그쯤 되는지 어딘지 필라델피아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동네 친구 3명이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거기 왜 중간에 보면 월남전 갔다가 러시안 룰렛이라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예. 총 쏘고 예. 권총에 장 넣어가지고 말이에요. 예. 총알 하나만 넣어가지고 하는 네. 그런. 이게 몇 장면 년도 작품인지 아세요? 1978년이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정말 오래된 영화죠. 제가 고3 때. 아니 그래서 이제 돌아온 거예요. 이게 영화 제목이 사슴사냥이잖아요. 네. 뒤에 예, 맞아요. 군대 가기 전에도 사슴사냥을 친구들하고 했는데 그때는 사슴을 향해서 총을 쐈거든.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월남전에서의 그 생각이 나가지고 로버트 드니로 주인공이 조준을 딱 했다가 결국 총을 거둬들이지. 일종의 또 반전 영화일 수도 있었던 것 같고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숙연해지네요. 예. 자, 뭔 질문을 근데 해야 가만 될지. 있어봐. 최지은 씨는 이 영화를 못 본 것 저 같네. 태어나기 전이에요. 그래갖고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태어나기 전에 나온 영화는 지금 이 세상에서 안 틀어요? 아, 제 기준은 제 출생 전과 출생 후로 나뉘기 때문에 출생 후에 좋은 영화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출생 전 거까지 제가 저 체크걸. 최진 아나운서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막 그 떠들기만 하지 마시고 요새는 입 다물고 있어요. 가끔 영화도 예. 좀 보시고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네. 노래 들으면 안 돼요? 노래 들어야 노래 듣는 게 아니고 연주 들어요. 연주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곡은 어떤 걸로 준비하셨어요? 네, 저희가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곡은 양방원의 Frontier라는 곡인데요. 예. 사실 이 곡은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 때 공식 주제가로 사용이 되어서 또 많은 사랑을 받은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2번 나왔지만 좀 예. 클래식 악기다 보니까 클래식 위주로 많이 들려드렸는데 이번 곡만큼은 좀 국악의 기운이 함께 느껴지는 그런 곡을 좀 알겠습니다. 신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토 띠오가 연주합니다. 프론티어 박수.
들었어요. 이런 기타의 느낌. 판을 막 이수진 씨가 네. 두드리면서 네. 예. 어. 그런 기법도 있군요. 기타인 줄 아는데. 퍼커션 기법이라 그래서 예. 마치 타악기처럼 그러니까. 되기는, 네. 네. 처음 알았네요. 예. 한나님께서 선생님 저 재원이에요. 저는 왜 이런 거 안 가르쳐 주세요라고. 뭐 혹시 제자예요? 제 제자입니다. 이수진 씨 제자예요? 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입니다. 아 그래요? 가르쳐 달라고. 근데 연주하는 거 듣고 야 기타가 배우고 싶어지네요. 또 불러주세요. 팀 이름 한 번만 더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구독 들어갑니다. 기타 배우고 감사합니다. 싶다는 남편이랑 아들 보여주고 싶어요. 팬 한 명 추가입니다라고 주셨어요. 네. 비토입니다. 팀 이름이. 예. 자, 2달 뒤에 다시 한번 좀 나와주세요.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오는 거죠? 네, 비토. 기타 듀오 비토 검색하세요. 기타 듀오 비토. 두 분 저 예. 마무리해야 되는데 청취자분께 인사 좀 해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다시 저희를 불러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잠시나마 저희의 음악으로 조금 힐링하시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네. 예. 설 교수님도 좀 총평을 좀. 네. 아, 예. 어제도 이장처럼 안 되고 있어요. 아, 예. 아, 이 뭐 다음에 또 뵙는다니까. 네. 기본적으로 음악이 너무 좋고요. 감사합니다. 아주 뭐 힐링에 지금 뭐 다들 어렵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굉장히 큰 그런 아마 선물이 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예. 듭니다. 너무 목포 고맙습니다. 출신 강양구 기자는. 저는 앞에서 이제 직관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두 분이 너무나 즐기면서 연주를 하는 모습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그것 때문에 음악이 더욱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지은 아나운서도 오늘 네. 고생했고요. 네네. 저하고 최지은 아나운서 케미가 좋다고 유튜브로 문자로. 그러니까요. 톰과 제리 같다고. 자, 생방송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오늘 순서 여기서 마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듣고 계시는 곡은요. 잠시 후 4시부터 함춘호의 포크송 진행할 함춘호 씨 연주곡을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 사람입니다. 아 예. 자, 저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뜹니다. 그럼! 이만.